안녕하세요. 박정현 반장입니다. 오랜만에 또 오늘은 공부상가 사장이 아닌 박 반장으로서 좀 브랜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생뚱맞게 갑자기 뭔 브랜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. 해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왜 해야 되냐, 이 문제인데, 지금 좀 일이 많이 없어요. 사실 저희 쪽 분야가 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서 일단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집을 안 사고 안 파니까 당연히 수리도 안 하고 일이 없겠죠. 근데 비단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테리어 업계도 마찬가지고, 인테리어 관련된 모든 공정들, 목수뿐만이 아니고 뭐 전기 설비,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일이 없습니다. 예. 저도 뭐 현장 생활 한 20년 가까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만큼 좀 최악의 상황이고,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, 사실 이게 문제인데, 이제 브랜딩이죠.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홍보, 자기 PR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, 어,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PR이나 자기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이런 팀이라든지 개인들, 업체가 사실 더 일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일이 없을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가 가고 잘 알려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. 제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들도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.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.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, 이제 흔히들 마케팅이라든지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, 이런 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어떤 브랜딩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정우성, 영화배우 정우성을 예로 들어보자면 뭐 영화 비트라든지 아수라, 아니면 뭐 이제 잘생긴 얼굴,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마케팅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수단이라면, 스토리텔링은 뭐 고등학교 자퇴, 반항아, 뭐 모델, 뭐 그다음에 난민 구호 활동, 뭐 이런 것들이 정우성이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 정우성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, 이제 그게 이제 브랜딩입니다. 그렇게 합쳐진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브랜딩은 톱스타를 좀 예로 들자면 어, 음, 뭐 어떤 톱스타는 네,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패스하겠습니다. 예. 아무튼 이렇게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브랜딩을 해야죠. 저희가 개인이 됐든 어떤 팀이 됐든 브랜딩을 해서 이제 이걸 누구한테 알리느냐가 중요한데,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어떤 거냐면,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오다를 받는 구조가 이제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있죠.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오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구조인데, 사실 이 구조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는 더 바뀔 거예요. 어떻게 바뀌냐면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. 소비자한테. 소비자에서 우리 기술자들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구조로 많이 바뀌어 있고, 사실 앞으로 더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이제 2년 전에 준비하면서
뭐 해외 사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본 자료들이 있는데 해외에는 일단 인테리어 업체가 없더라고요. 어떻게 돼 있냐면 기술자, 엔지니어 끝입니다. 아니 잘못했습니다. 소비자, 그 다음에 엔지니어,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, 이렇게 해서 구조가 끝이더라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는 데가 있었죠. 사실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역할이 인테리어 업자는 사실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. 디자인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현장 일도 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범위를 다 소화하고 있는 건데 핵심으로 말하자면 유통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인테리어를 해본 결과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핵심적인 일은 유통. 어떤 유통이냐면 사람 유통이죠. 쉽게 얘기하면. 그러니까 소비자와 이제 기술자, 공정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 역할.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버리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대에서는 굳이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를 찾지 않아도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들을 통해서 기술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인테리어 업체는 사실상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인테리어 업체들도 아예 이제 디자인 전문이라든지 설계 전문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떤 그런 단순한 구조로 이 업에서 살아남기에는 사실 인테리어 업계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.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 목수들이나 뭐 타일러들 전기 시공하시는 분들 소비자를 상대해야 됩니다. 이제는 상대할 줄 알아야 되고 소비자한테 알려야 돼요.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목수 활동만 이제 업으로 할 때는 주력으로 할 때는 사실 인테리어 업체들을 상대로 많이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. 왜냐면 거기서 오더가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한계를 느껴서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고 만나다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한계가 뭐냐면 내가 너무 내 공정밖에 모르는구나. 목공 이거밖에 모르는구나. 왜냐면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. 이 사람들은 뭐 카페에서 예를 들어 뭐 카운터 테이블 하나 만들더라도 뭐 전기, 설비, 뭐 페인트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줘야지만 그 오다가 저한테 오더라고요. 예, 단순히 내가 목공으로 이 프레임을 내가 만들어 줄게. 다른 건 당신이 알아서 섭외해서 하셔. 이렇게 해서는 오다가 안 떨어지더라고요. 중요한 건 제가 뭐 그 전기나 설비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어떤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.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인력들은 뭐 이런 곳에서 알아보시면 이제 할 수 있다. 혹은 예를 들어 전기 하실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되고 중요하니까 이런 걸 좀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라.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마무리 잘 할 수 있다. 라는 어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줬을 때는 확실히 오다가 거의 90% 확률로 저는 떨어졌었습니다. 네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공정, 그러니까 내 공정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인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. 그래야만 좀 경쟁력이 생기고 오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.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저는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.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.
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대비가 아니라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기 홍보, 자기 PR, 포괄적으로는 이제 브랜딩이 돼야 되고, 소비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상담 능력, 그 다음에 견적이나 뭐 일, 시공 이런 거는 사실 좀 기본적인 부분이고, 말 그대로 상담 능력, 그 다음에 컨설팅,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, 인적 네트워크, 그 다음에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자면 어떤 디자인 능력, 감각,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, 종합적으로 좀 이런 능력들을 좀 많이 이제 키워야 돼요.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만 좀 살아남을 수 있고, 이런 능력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브랜딩을 해서 이제 많이 또 알려야죠. 그게 이제 그래야만 또 네, 그래야 되겠죠. 무조건. 네, 많이 알려야죠. 아무리 저희가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. 예.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에 보시면 카펜터 그룹, 목수 김동혁, 이 티셔츠라든지 이런 로고만 봐도 사실 목수 김동혁이 딱 이제 연상이 되시죠. 이것도 하나의 이제 브랜딩입니다. 목수 김동혁이 하고 있는 브랜딩이죠. 모자도 마찬가지고요. 플로우가 떠오르시죠? 네. 이런 식으로, 아유, 모기가 죄송합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이 돼야만 소비자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, 소비자들한테 이제는 오다가 나오는 시대니까, 예. 말이 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, 네.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브랜딩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에 관해서 앞으로 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 전에 앞서서 약간 좀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, 어떤 다양한 좀 방법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저는 뭐 해봐서 일단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쉽습니다. 쉬운 게 뭐냐면 블로그, 인스타, 유튜브,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런 것들이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쉬워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 생각만 가지고 일단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시리즈별로 좀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, 다양한 또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좀 많이 좀 전수해 드리려고, 이건 뭐 전문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. 중요한 건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거, 네,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냥 시도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마케팅이나 브랜딩 활동들을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, 다음 시간에는 다음 화에는 브랜딩의 시작이 뭘까요? 저는 이름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다음 화에서는 좀 이름을 짓는 방법, 상호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팀의 명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